자, 우리가 그래서 요런 앱을 설치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위젯이라고 합니다. 위젯. 날씨. 지금 이런 날씨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죠. 예, 요런 것들은 여기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위젯 앱이라고 해서 우리가 홈 화면에 별도로 그거는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잠깐만요. 위젯 앱을 할 때는 우리가 화면을 갖다가 이렇게 꼬집든가 꾹 눌러보세요. 공간에다가. 이런 공간에다가 꾹 누르든가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이렇게 화면에 싹 오므려 들었나요? 이렇게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젯이라고 보이죠? 예. 위젯 보이세요? 예, 그러면 요 위젯을 터치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구글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상단에 구글을 검색하세요라고 보이시죠? 위젯을 검색하세요. 안 보이시나요?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시냐면은 영어로 터치하세요. 위젯을 검색하세요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럼 자판이 나오죠? 자판. 안 나오세요? 아까 선생님은 아까 저기 꾹 안 누르셨잖아요. 꾹 누르시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위젯. 위에 검색을 하는데 영어로 G자만 입력해 보세요. G를 하면 이렇게 구글이라고 나오죠? 구글 나오잖아요. 요거 나오죠? 예, 요거를 여기에 보면 3이라는 얘기는 숫자 옆에 구글 옆에 3이라는 얘기는 또 3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터치 한번 해보세요. 터치하면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3개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치할 거는 요 놈을 설치할 거예요. 요 놈을. 흰색 있죠? 요거 보이세요? 예, 요거를 갖다가 꾹 누르는 방법도 있고 그냥 터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길게 눌러가지고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예, 내가 꾹 눌려서 아니면 그냥 터치하게 되면 추가가 나올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거 잠깐만요. 다시 이거를 써보죠. G 영어로 첫째가 G 구글 잠깐만요. 요놈 꾹 눌러보세요.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성공 못 하신 분. 옛날에 다 설치되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흰 테두리가 있다는 얘기는 요거 크기를 또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줄어들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길어지고 이렇게. 저는 요 정도 크기에서 요 테두리를 없애려면은 다른 여백에 한번 살짝 터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됐죠? 예. 요렇게 하면 이제 일단 홈 화면에 우리가 터치했는데 여기에 기능이 몇 개냐면요. 사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설치는 한 개를 했지만은 어디에 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면 열리는 게 다 틀린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은 자 일단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 여기 안 되셨나요? 아직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기계에다가 내가 음성으로 쓰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매칭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매칭을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걸 터치하냐면은 제일 앞에 보면 영어로 G라고 이게 보이시죠? 요거 보이죠? 요걸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뭘 터치한다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동그라미라고 본인 성
그 이름이 보이죠? 본인 이름. 예, 그걸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나요? 저처럼 저기 화면처럼 안 나온다고요? 지금 테두리를 아직 나오게 해놓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아까 테두리를 자 선생님 제가 여기 우리가 아직 그런데 터치와 꾹은 틀리는 거예요. 답이 틀리게 나옵니다. 살짝 터치하셔야 돼요. 꾹 누르게 되면은 다른 한 메뉴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스마트폰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터치와 꾹 요 두 가지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안쪽에 보면 설정 보이세요? 설정 여기 있죠 여기. 설정 터치. 예 설정 터치 하세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뭘 하냐 중간에 보면 음성이라고 보이죠? 예 음성 터치합니다. 자 음성을 터치하고 나면 이제 화면마다 좀 틀릴 거야. 개인마다 좀 틀릴 겁니다. 자 한번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분 틀리게 저랑 틀리게 나오는 분 어떤 분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보이스 매치입니다. 보이스 매치. 내 목소리를 기계에다가 심겠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예,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헤이 구글은 뭐예요? 화면이 꺼져 있거나 헤이 구글 하는 거 바로 나와버리죠. 꺼져 있을 때도 이게 음성이 맥힌다, 먹힌다. 자, 이렇게 안 됐나요? 됐어요. 지금 불이 안 끄지가 꺼져 있어. 아, 선생님은 이미 헤이 구글. 자, 요 선생님은 없었죠, 없었죠. 기계마다 틀려가지고. 야, 맞죠. 헤이 구글. 선전 켜줘. 아, 틀렸네. 불 꺼. 그렇게 여기 보시겠지. 예, 됐어. 예, 불을 켜세요. 선전 헤이 구글 자. 불을 켜야 됩니다. 예? 이 불을 켜야 됩니다. 예, 예. 그 불을 켰어요, 저처럼. 불을 켰었나요? 불을 켰으면 음성 모델 터치하세요. 음성 모델. 없어요? 다음 나왔습니다. 다음. 예, 다음 하시면 돼요. 다음 나오시면 다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학습시키게 하시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예전에 한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은 그냥 안쪽에 다음이라고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화면이. 다음 더보기 하세요. 또 다음. 다음 더보기. 계속 저 화면 나올 때까지 헤이 날씨 어때? 계속. 또 동의. 예, 됐어요. 자, 됐어요, 선생님. 잠깐만. 지금 오케이 구글. 지금 보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오늘 이렇게 지금 폰이 글자가 되게 크면은 설명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글자가 되게 클 때는. 자,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라고 나오죠? 요런 게 몇 번 나오느냐면 4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아, 요렇게 4번이 나온다고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세미콜론 안에 있는 글자를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테 내 목소리를 알려준다.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에 어때?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좀 알려줘. 오케이 구글 매주 월요일 화분에 물주라고 알려줘. 매주 월요일 헤이 구글 지난번에 주라고 물주라고 알려줘. 헤이 구글 5분 타이머 설정해줘. 매주 월요일 자, 다 했으면 다음 하시면 되고요. 헤이 구글 5분 타이머 설정해줘. 네, 다 됐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잠깐만 말해. 오케이 구글 매일 월요일 화분에 물 주라고 알려줘.
자, 이때는 나중에. 하이 구글 전화 걸어줘. 대답하지 마라.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홈 버튼 누르고 나가 보세요. 기계를 이제 완전 바닥에 놔 보세요. 기계를 이제 바닥에 놔 보세요. 다 하셨으면은. 다시 이제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비서 이름이 이제 뭐라고요? 오케이 구글이잖아요. 이제 비서를 부르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오케이 구글. 비서를 부르면 여기에 이렇게 화면이 싹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면은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이든. 오케이 구글. 울산 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어때? 내일 날씨 어때? 오케이 구글. 울산 내. 오케이 구글. 뭐든지 되나요? 네. 내일 날씨 어때? 말을 내가 여기 화면이 보세요. 오케이 구글. 내일 타이밍을 날씨 잘 맞춰야 돼. 타이밍을 놓치면은 비서가 입 다물어 거예요. 오케이 구글. 요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때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롯데그룹은 일본과 오케이 구글. 얘기해야 오케이 돼. 구글. 내일 날씨 어때?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 완전 좋아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비서를 한번 눌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시계가 몇 시냐 뭐든지 내가 지시할 거. 정순득. 날씨 어때요? 날씨 어때요? 눈 깜빡하세요. 오케이 구글.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고. 눈 깜빡하세요. 날씨 어때요? 됐어요? 오케이 구글. 자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죠? 오케이 구글. 프레시 켜. 손전등을 켭니다. 그러면은 또 내가 자, 켜고 이렇게 볼일다 보고 오케이 구글. 프레시 꺼. 무섭기. 불 꺼. 손전등을 끕니다. 다 됐죠? 오케이 그냥 구글. 끄라고 하는 프레시 꺼 해야지. 랜턴 켜. 프레시 꺼 해야지. 그냥 끄 하면 되나? 프레시 꺼. 아니 오케이 구글을 하고 해. 오케이 구글. 죄송하지만 무슨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자 프레시 켜. 항상 부르면은 여기에 이게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죠. 뭔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연달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구글. 아니요 그럼요. 그런데 오케이 구글. 프레시 꺼. 이게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예. 만약에 특히 우리 주부님들 뭐예요? 내가 보기에 뭐 지금 고부장관 끼고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뭐 남편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오케이 구글. 아내에게 전화. 아내님에게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전화 바로 가죠. 오케이 구글. 이렇게 전화를 프레시 주고. 꺼줘. 내가 만약 운전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운전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죠. 그러면 내가 내비게이션 설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거치대에 걸었잖아. 그러면은 오케이 구글 티맵 실행해. 알겠습니다. 티맵지가 실행 다 해주죠. 하이 구글 부른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숫자 꺼졌네. 우리가 평수 우리 어떻게 나와요? 뭐 제곱미터로 나오죠. 네. 오케이 구글 150 제곱미터는 몇 평인가? 150 제곱미터는 45.375 평입니다. 이것만 되나요? 오케이 구글 토끼가 영어로 뭐야? 영어로 rabbit, 입니다. 다 나오죠. 이제 양방향 통역도 해드릴 수 있어요. 둘 중 다 물어보시면 제가 다 대답해줍니다. 만약에 어제 저녁 뭐 오늘 뭐 내가 수업한다고 프로 경기 프로 야구 지금 못 봤어요. 그럼 결과는 궁금하다. 그럼 결과 알려달라면 제가 다 알려주죠. 뉴스 헤드라인 뭐 SBS 7시 뉴스 알려줘. 틀어줘. 다시 들려줘. 제가 다 해줍니다. 이게 궁금한 거는 뭐든지 다 물어봐라. 오케이 구글 근처 칼국수집 알려줘. 근처에서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찾았죠. 그럼
내가 보시고 가까운 데나 맛있는 집 찾아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뭐 가격 대충은 우리가 알지만 뭐 저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 날씨 제일 저는 많이 쓰는 게 알람이에요. 알람 어떻게 맞추세요? 시계 눌러서 우리 하죠. 오케이 구글. 내일 아침 6시 반에 깨워줘. 네, 내일 오전 6시 30분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에 뭐 올려놨어요. 가스에 올려놓고 내가 이제 뭐 연속곡 재방송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10분에 알려줘, 5분에 알려줘. 다 타이머를 설정할 수가 있다. 요즘 뭐 이렇게 동영상 틀어줘 뭐 이런 것도 어떤 것도 다 됩니다. 외국에 뭐 지금 미국 뉴욕에 내가 전화할 일이 있다. 그거가 지금 낮인지 밤인지 내가 모르겠다. 오케이 구글. 미국 뉴욕 지금 현재 시간 알려줘. 미국 뉴욕의 현재 시각은 오전 6시 34분입니다. 내가 걸어 차 타고 가면서도 뭐를 하면서도 다 이렇게 음성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성으로 만약에 내가 뭐 지금 텃밭을 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내가 노래 듣고 싶다. 뭐 노래 틀어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사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문자 보내는 것도 쉽습니다. 오케이 구글. 문자 보내기. 누구에게 문자를 전송할까요? 안에 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스마트폰 수업하고 있어요. 보내실 내용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수업하고 있어요. 전송할까요? 수정할까요? 취소. 네, 대화 형식으로 되는 거죠. 대화 형식으로. 우리가 꼭 잘 안 된다고요?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지금은 여러 명이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심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집에 가서 이제 내 목소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도 돼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것도 쭉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구글. 오늘 밤에 뭐 할 거야? 동네 한 바퀴 가볍게 달릴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우리가 특히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해보라 그러면은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잘 안 해져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옛날 같으면 뭐 내가 돈 벌 때 같으면은 낼 수도 있죠. 지금은 대부분 N-A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케이 구글. 75,000원 나누기 4는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금액도 내가 판대고 만약에 계산기 열어라 하면 계산기 열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뭐 어떤 특정한 앱을 열어라. 오케이 구글. 셀카 찍어줘. 네, 셀카 바로 나오죠. 이렇게 셀카도 찍어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자꾸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보시는 게 음성이다.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뭐 물건을 많이 사고 대충 이게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떤 분은 막 계산기로 사죠. 오케이 구글. 까미 계산기 실행해. 까미 계산기 앱을 열겠습니다. 계산기 생겼잖아요. 계산기 하면 뭐 찾고 이렇게 하는 거 뭐 내가 그냥 찾아서 여는 거나 말로 해서 여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좀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계산도 다 해줍니다. 지가 계산도 뭐 얼마 더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는 얼마냐 하면 그것도 지가 계산을 해줘요. 대충 내가 보고 뭐 지금 25,000원 더하기 5,000원 더하기 3,000원 더하기 또 하면 얼마인가 이러면 제가 대충 지금 샀는 게 우리 뭐 마트에 가면 10만 원 이상 사면은 뭐 상품 준다 하면 지금 얼마 샀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충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내용들을 잘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거 뭐 전화를 한다. 전화할 때는 특히 뭐예요? 전화를 할 때는 내가 실제 내 스마트폰에 등록된 이름으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보통 배우자들 뭐 이름을 좀 특이하게 넣어놓으면 많죠. 네. 그냥 이름을 안 하고 저도 옛날에 다른 이름을 넣었다가 지금은 이제 아내라고 바꾼 게 다른 좀 특이하게 해놓으니까 자꾸 수업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쉬운 이름으로 지금은 아내 해놓은 집사람은 네, 내 이름을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아내로 넣어놨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놨는데 수업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또 특수 문자를 이름 앞뒤로 넣어놓죠. 하트를 넣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있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부르면 된다. 뭐 좀 길게 있어도 될 거예요. 연락처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놨다. 이럴 때도 그냥 영빈에게 전화이라면 이거 빼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전화하는 것도 해보시고. 운전할 때는 전화 어떻게 하세요? 운전을 한다 내가. 전화할 일이 있다. 가족분들은 전화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막 스마트폰 만지시나요? 안 해요? 포기합니까? 저는 이렇게 끄집어내놨어요. 화면에. 저는 대부분 차 타고 어디 운전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뭐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전화할 일 잘 잊어먹어요. 그럼 차 탈 때는 딱 거치대 놓으면은 어머니부터 애가 쫙 나오도록 이렇게 가족을 다 해놔놓고 오늘은 누구랑 통화해볼까? 터치. 터치만 하고 전화만 바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처음에 할 때는 어르신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 찾고 전화번호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딱이라고. 자주 쓰는 전화를 이렇게 끄집어내 놓습니다. 저는 우리 그 김상덕 지부장님하고 자주 전화를 해. 그럼 아예 화면에 딱 끄집어내 놓고 전화 그 터치만 해보면 전화 핑 날아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죠. 이거는 내가 볼 때 운전하시는 분은 필수더라고. 필수. 예? 어떻게 끄집어내냐고요? 속에 있는 거 핀셋으로 끄집어내야지. 그 제가 이제 차 탈 때 딱 요거 딱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옆에 탈 때는 오늘 또 누구랑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자꾸 옆에서 또 잔소리를 해요. 그래도 뭐 그때 아니면 또 전화를 또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방금 그것처럼 위젯이 위젯. 요것은 좀 이따가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요 화면을 설치를 했으니까 요거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리하는 거는 이제 음성으로 하는 건 이해하셨죠? 예.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요게 구글 렌즈예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세요? 예. 오른쪽에 카메라 모양으로 보이시죠? 예. 요게 구글 렌즈입니다. 구글 렌즈. 구글 렌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터치 한번 해볼까요? 구글 렌즈를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터치 하시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카메라로 뭘 검색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지금 제일 기계를 켜면은 검색이 나오죠. 내가 카메라로 검색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미지로 검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번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과제, 또 보면 쇼핑, 장소, 음식점 이런 것들을 구글 렌즈 하나만 잘 사용을 하시면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검색이에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계를 딱 켜면 검색이 나오죠. 그럼 어떤 걸 검색을 해볼까요?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우리는 다 마우스인 줄 알잖아요. 제가 이걸 카메라로 한번 찍습니다. 카메라로 검색을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로 검색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처음 쓰시는 분은 터치를 하게 되면 허용해달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검색 이제 카메라 열기를 이렇게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 할 때는. 자, 요 터치. 예, 요 열기.
허용. 앱 아니 제일 위에. 네, 된 거예요. 다 됐나요? 442는 454원. 아니. 잠깐 지금 우리 한 거는 홈 버튼에 있습니다. 요 있죠. 카메라. 자, 액세스 허용하시고 카메라 터치하시면 여기 나와요. 처음 할 때는 앱 사용 중에 허용. 그럼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도 이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금색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쭉 찍어 보면은 이게 뭐냐라고 한번 쭉 올려 보면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다 나오죠. 맞아요? 네. 본인들 뭐 한번 찍어 보세요. 찍어 볼 게 없으신 분 볼펜으로 찍어 보시고. 요거 딱 표지펜 나옵니까? 네. 네, 얼마라고 나와요? 900원짜리 있고 228원짜리 있고 반만 주세요. 반값에 팔겠습니다. 나오죠? 그러면은 어디든 어떤 거든 궁금한 거는 내가 뭘 한다고요? 이 카메라로 다 찍어보면은 궁금한 거 다 풀리죠? 우리가 지금 나들이 할 때 제일 궁금한 것들 어떤 데 우리 실생활에 많아요? 꽃이름. 태화강에 갔는데 꽃이 많아. 저 꽃이름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뭘로 찍는다고요? 카메라로 꽃을 딱 찍으면 보여준다. 그런데 지금 우리 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실습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카메라로 검색하는데 검색을 눌러보시면은 찍는 거잖아요. 왼쪽에 네모가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이미 찍어 놓았던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갤러리. 요거는 지금 샤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갤러리 가면 꽃사진 한 개 이상 다 있잖아요. 네. 갤러리 터치하셔가지고 이렇게 꽃을 한번 찍어봅니다. 꽃사진을 한번 터치해보세요. 꽃잔디 맞네. 제가 이렇게 꽃사진을 터치했습니다. 이거 올리면 되잖아. 그럼 꽃사진 나오죠? 부케, 벨리아, 걸레베리 뭐 이렇게 나오네. 좀 백령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더만은 이렇게 나오네요. 사진이 안 나와. 꽃이 없어서 그렇겠죠. 철쭉. 이건 철쭉이잖아요. 네, 철쭉이니까 철쭉이라고 나오잖아요. 갤러리로 들어가. 아빠 어디였어 이게? 아니 금색 이 번역 누르셨잖아요. 검색 누르고 요거 눌러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 갤러리잖아요. 내 갤러리 사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꽃 사진을 한 게 이 꽃이죠. 그럼 이거 꽃이면은 나오면 요거를 가지고 내가 꽃을 좀 더 박스를 넣어요. 그럼 여기 해당은 이게 나온다. 사진을 가져가는 갤러리에 꽃이든 식물이든 뭐든 내가 궁금한 거는 다 그렇게 검색할 수 있겠죠. 예. 찍어 놓은 거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실물을 바로 찍었어도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뭐가 안 돼요? 옷걸이 나오는 거. 처음부터 새로 해보세요. 제일 처음부터 새로 해보세요. 처음부터 새로 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카메라 하고 있잖아요. 아무거나 누르면 안 되고 카메라. 구글 렌즈 그 다음에 샷터 눌러보세요. 자, 요거 지금 갤러리에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걸 하시니까 안 되죠. 그죠?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갤러리에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누릴 때 지금 여기에 이 기능이 선생님들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 터치하느냐에 따라가고 답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우리는 구글 그럼 이런 거는 한 개 한 개 앱이죠. 이거는 지금 네 가지의 역할을 하는 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쓰는 구글보다는 요걸 갖다 놓으면 좋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선생님들 어떤 앱이에요? 네이버 그러면 우리는 요런 앱이죠. 네이버 그러면 여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 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걸 쓰나요? 요거 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몇 가지냐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는 앱이에요. 역할을 다섯 가지 한다고요. 어느 거를 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다 달라진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원래 우리 한 개로 돼가 있는 네이버 앱이고 나머지 네 개는 더 편리한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래서 위젯이 좋은 역할을 한다. 여기도 보면 뭐가 있어요? 요거랑 같은 게 네이버, 요거는 구글이죠. 이건 뭐예요? 네이버라고 했잖아요. 네이버의 카메라예요. 네이버의 카메라. 그 구글의 카메라는 아까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네이버도 질세라 우리 또 그런 역할이 있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렌즈가 있다. 스마트 이름만 틀리죠. 이름만 스마트 렌즈, 무슨 렌즈, 쇼핑 렌즈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구글 하나만 잘 하시면 돼요. 괜히 기계를 우리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수업상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이버에서 좋은 거는 요거 하나는 좋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은 내 위치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준다는 거. 요게 또 네이버는 좋은 점이 있어요. 구글은 이렇게는 못해요. 또. 내 주변. 내 주변. 자, 요 렌즈, 구글 렌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색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제일 왼쪽에 번역 한번 눌러볼까요? 번역. 번역 한번 눌러보세요. 번역. 번역 눌리셨나요? 번역은 뭐냐면 번역의 위에 글자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언어 감지 두 번째는 한국어죠. 어떤 언어가 오더라도 감지를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그리 알지만은 모르는 거를 보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보세요. 한국어로 바꿨잖아요. 한국어를 터치해가지고 내가 영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언어를 감지해서 지가 영어로 나타낸다 이 얘기죠.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한글이죠. 이걸 제가 갖다 대볼게요. 어떻게 나옵니까? 영어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영어로 바뀌죠. 실시간으로 영어로 바뀌는 게 구글 렌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외국에 나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야 전부 다 대부분이 우리 가게를 어디를 가면 전부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에 갖다 대면은 한국어로 저절로 바뀝니다. 와이파이라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한국어로 와이파이 바뀌죠. 맞아요? 예. 그게 감지를 한다고 지가. 내가 앞에 거는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거는 저절로 본인이 감지를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아니 찍는 게 찍어도 됩니다. 예, 찍어도 돼요. 찍어 가지고는 내가 변동이 없고 안 찍으면은 뭐예요? 내가 좀 얼른거리잖아. 예,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영어가 아니고 아무 차도 안 나. 못 찾으면 못 해야지. 쭉 찾. 자 보세요. 이게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영어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아야죠, 선생님. 없다라고 하지 말고 103개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 찾아야지. 대부분 우리 보면 앞에 없으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영어니까 어디 있어요? 아, 영이니까 요 영어 있잖아요. 없는 거 제가 있는데 쌤이 없을 리가 없죠.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외국에 나 앞에 거는 지금 한국어 대가 있어도 만약에 영어 문장이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영어 문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갖다 대면은 저절로 이게 한국어로 바뀌어요. 그죠? 안 바뀌나요? 바뀌었어요? 자, 한글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아까 전에 영어 한글로 돼가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댈 때는 한글로 저기 또 바뀔 거예요. 언어가 한글로 바뀌지만 여기 또 갖다 대면은 저절로 앞에 거는 자동으로 바뀐다. 감지가 뒤에 것만 내가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거는 바꿀 필요도 없죠. 한국어로 해놓으면 돼요. 반대로 외국인이 지금 어디 만약에 내가 뭐 저 대학암에 어디 공원에 갔는데
우리 설도에 가면 뭐 돌에다가 써놨죠. 그럼 외국인들이 처음 물어요. 여기다 써놓은 글자가 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뒤에 거를 뭘로 해야 되나요? 영어로 해야죠.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그럼 내가 영어로 첫째갖고 쭉 하면 영어로 쫙 나오겠죠. 야, 그럼 첫째가 이 보고 읽어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외국인 보고.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이제 알 거예요. 구글. 그래서 이 구글 렌즈 만약에 물건 살 때 해외 가가지고 어때요? 상품들이 전부 영어로 뭐 예를 들어서 태국 가면 태국어로 돼 있을 거잖아요. 카메라로 그냥 뒤에만 한국어로 또 바꿔놓고 물건 딱 해서 찍으면은 설명 쫙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상품 살 때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렌즈 요거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요거 한 개만 잘 사용을 하시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나중에 우리가 사진에 글을 쓰기 할 때 고를 때 이 텍스트를 많이 쓸 겁니다. 내가 사진에 시를 넣겠다. 뭐 이러면은 시가 인터넷에 다 있죠. 그 시를 내가 그냥 그 인터넷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걸 그냥 요걸로 찍어서 복사 붙이는. 그럼 복사 붙이는 게 한 5초 만에 그냥 쫙 집어넣는 거죠. 저도 이거 몰라서 예전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저도 어떻게 해요? 책을 옆에 펴놓고 입력했어요. 제가 처음에 2018년도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이런 걸 알았더라면은 뭐 밤늦게까지 안 했겠죠. 금방금방 만들었을 텐데 책 나눠놓고 계속 그냥 입력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때는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워크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구글 이 렌저, 구글 어시스턴트. 작년부터 우리 지부장님하고 둘이서 중공업 퇴직자 500명 수업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6월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 아직 퇴직 애정자들이거든요. 1순위 수업이 바로 이거예요. 아직 퇴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직무에 서먹고 퇴직하시더라도 또 대부분 아직 직장을 좀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1순위가 이거고 공무원들 수업에도 1순위가 구글 렌저,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하는 거, 글자 복사하는 거,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말로 하면은 글로 바꿔주는 거. 크로바 노트라고 있어요. 미팅을 하잖아요.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하고는 회의할 때 막 적잖아요. 적고 나오면은 또 누구를 적은 사람, 빼먹은 사람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은 그냥 켜놓고 대화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글로 바꿔주는 게 자기가 알아서 참가자 1, 참가자 2 누가 목소리를 지가 분석을 해서 다 구분을 해준다. 그게 크로바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로바 노트랑 이거랑 두 개만 아시면은 이게 사무에 어떻게 직장 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금 여기에 다른 또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은 선생님들이 방금 했던 요 두 개만 아시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진 할 때 또 할 거예요. 쇼핑이나 이런 거는 과제도 있습니다. 과제. 수학 문제. 우리 때 수학하고 지금 수학하고 많이 틀리죠. 그런 것들도 그냥 문제 갖다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제가 다 풀어줍니다. 만약 우리 손자 손녀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 풀어주세요 들고 오면 어떻게 해요? 할 줄 알아요? 모르는 것들이 있겠죠. 찍으니까 바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제가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나와요. 9 빼기 3 나누기 3분의 1 더하기 1은 답이 얼마예요? 암산해 보세요. 암산으로 되죠 이 정도는. 예? 3. 자 선생님 누가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세요. 카메라 한번 해보니까 자 이때 과제로 해가지고 이걸 찍어야 돼. 답이 1 나오죠. 자, 이 문제를 내가 나중에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얘기하면은 뭐 3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여러 가 나오는데 답은 우리가 나누기부터 먼저 하죠. 특히 요즘 1박 2일에 보면은 뭐 한 번씩 그 퀴즈 뭐 풀고 뭐 이러면 구시험도 걔들은 뭐 예능이라서 그런지 구시험도 막 틀리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 카톡 우리 단체방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중구 사진관련 우리 단체방. 지금 단체방에 안 들어오신 분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을 주고 받고 뭐 하는 거는 다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더하기 버튼 있죠? 네. 예, 더하기 버튼 한번 눌러 보실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또 숨어 있는 기능들이 16가지 정도 있습니다. 8, 9, 14가지네. 이렇게 보이세요?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얼마나 사용을 하십니까? 앨범 쓰시고 앨범도 여기 있는 걸 쓰세요. 보통은 우리 갤러리에서 선택해가 보내지 않나요? 거기 더 편합니다. 여기서 쓰는 것보다. 일단 좀 앨범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앨범 한번 터치해보세요. 터치하셨나요? 자, 앨범을 우리가 사진으로 카톡을 보낼 때 묶어서 보내시나요? 어떻게 보내? 한 장 한 장 보내나요? 대부분 묶어서 보내죠. 그게 어딨냐면 전체 설정하면 전체라고 한번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진 묶어 보내기에 지금 체크 다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야 우리가 보내고 나서도 상대편한테 까똑까똑 소리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지금 안돼가 있으시면 요거 체크하세요. 묶어 보내기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점 3개 보이세요? 예, 점 3개 한번 터치해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사진 화질 나오죠? 어떻게 어디에 지금 불이 켜지가 있어요? 원본 일반 화질도 있고 원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어디에? 원본에다가. 동영상은 고화질에다가. 맞아요? 자, 요건 뭘 뜻한 뜻이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 사진을 보낼 때는 좀 더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아닙니다.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부터 찍은 거를 요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화질로 원본하고 차이는 용량 차이가 심지어 10배까지도 차이 납니다. 그것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화질도 차이가 나요. 선명도 있죠? 화질이 차이 나니까 원본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오늘부터 찍은 사진을 상대편한테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원본 보내죠. 그러면 만약에 어디 놀러 가서 찍으면 내 얼굴은 주로 누가 찍어요? 상대방이 찍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죠. 같이 놀러 가면은 우리 보통 상대편이 사진 찍어서 날라오면 어떻게 하나요? 쭉 해갖고 저장해가 씩 보잖아요. 잘 찍었나 못 찍었나. 그래서 원본으로 받으려 하면은 상대편한테 이걸 꼭 알려줘야 되겠죠. 먼저 가족들한테도 꼭 해놓으시고요. 원본으로. 그런데 만약에 원본은 용량이 크니까 상대편이 뭐 용량이 이제 상대편은 내가 생각할 필요 없죠. 원본 그냥 보내버리면 되고 원본으로 보내면은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날아갑니다. 내가 오늘 태화강에서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여기서 사진을 하나 찍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찍은 사진을 우리가 갤러리에서 보잖아요. 이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위로 올려보면 이런 위치 정보가 다 떠요. 선생님들 위치 정보가 다 뜨나요? 네. 나중에 우리가 카메라 시간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상대편한테 다 날아가요. 어디서 찍었다 하는 거. 그런데 내가 일반 화질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 정보가 안 날아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도 달라지고 화질도 달라지지만은 그래서 상대편하고 만약 어디 놀러 갔다라고 하면은 그분 스마트폰에다가 원본이라고 꼭 해주시고 오늘 찍은 것처럼 원본으로 받게끔
이해가 됐어요? 네. 이게 잘 안 돼요. 대부분 해보시면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내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원본 보내는데 남이 내 얼굴 찍은 거는 내 거는 원본으로 안 보내면은 그래서 원본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확대를 해보시면 표가 나요. 확대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사진 찍고 선물하고 이런 거를 쓰시면 저는 카톡을 하면 대부분 가능하면은 카카오페이는 꼭 우리 시니어 우리 뭐 50, 60 요 세대는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선물하기 우리 김 선생님 선물하세요? 예. 안 해요? 해요. 할 줄 몰라. 돈이 없었어. 아니,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못하면은 내가 선물 받지도 못해. 그죠? 그래서 선물도 간단한 거 여기서 하는 거는 뭐예요? 커피 한 잔, 뭐 케이크, 피자 이런 거를 그래요. 그럼 받는 거는 받아보셨어요? 네. 선물 카톡으로 선물은 카톡으로 커피 쿠폰 먹어. 받아서 선물 보셨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키오스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오기는 왔는데 또 사용을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저는 기초 과정 할 때는 꼭 알려주는 게 캐시워크라고 있습니다. 캐시워크 아시죠? 네. 캐시워크를 하면 그러면 돈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자, 빵 바꿔 먹든가 커피를 하라고 그러면은 포인트는 사야되는데 안 써요. 그럼 나중에 또 뭐라는지 알아요? 포인트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랍니다. 그 포인트는 사놓고 안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아갑니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꼭 그걸 써먹어야 된다. 자, 통화기 보이세요? 통화기. 카톡으로 우리가 통화하는 거는 별로 할 일이 없죠. 근데 여기서 통화하기는 뭘까요? 한번 눌러볼까요? 보이스톡도 있고 페이스톡이 있는데 요 예전에는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그룹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그룹이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그룹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1대1이 아니고 그룹으로 할 수가 있다. 그룹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호하게 없어요. 있습니다. 동시에 뭐 의견을 우리가 뭐 의견 조율을 할 때 그럴 때는 그룹으로 할 수가 있고 급한 일이 생길 때 가족한테 우리 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 전화만 안 받고 어디는 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룹에 가족 단체방에다가 내가 보이톡을 페이스톡을 날려버리 보면 동시에 전화가 다 날아간다고요. 근데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10명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우리 단체방에다가 하니까 전화가 안 날아가죠. 왜? 10명 이상이니까 10명까지만 선택하세요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우리 가족방이 10명 이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까 요 전화기만 누르게 되면은 전화기만 누르면 그냥 동시에 전화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톡 통화하면은 페이스톡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톡 오늘 오신 분 우리 곽 선생님 오셨고 권태식 선생님 오셨고 김도경 선생님, 김자성 선생님, 김장희 선생님, 송병길 선생님, 송현중 선생님 오셨어요? 예. 예, 이렇게 제가 해서 확인해 볼게요.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어때요? 뜨죠? 예. 마이크는 좀 꺼주세요. 아래쪽에 마이크를 좀 끄세요. 동시에 되죠? 지금 4분밖에 안 돌아왔어요. 7명 보냈는데. 또 나오죠? 지금 5분. 되시나요? 6명까지 나오죠? 자,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10명까지를 통화를 할 수가 있다고요. 10명까지. 그러면 가족들도 우리가 통화를 나는 소파에 앉아서 금방에 잔방에 다 각자 방에 앉아갖고 동시에 다 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죠. 잘 모르죠. 저도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손녀가 최근에 아직 2돌은 안 됐지만은 거의 뭐 저녁마다 집사람하고 며느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손녀 얼굴 보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기 둘이만 해요. 그럼 나는 어때요? 내 얼굴 나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빗기락 하고 내 얼굴 넣었다. 내 얼굴 넣었다 집사람 넣었다. 내 얼굴 넣었다 집사람 넣었다 이런다고요. 근데 내가 폰은 있잖아요. 그럼 셋이서 같이 하면은 뭐예요? 각자 얼굴을 대면서 다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꼭 둘이 하면서 서로 얼굴 반쪽씩만 넣어갖고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기능이 있는데도 우리가 안 쓰고 있다고요. 이걸 확대된 게 언제부터 확대됐을까요? 이 기능이 우리가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했는 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못 만나고 이래 하니까 가족들 동시에 우리가 저 줌으로 하는 교육들 아시죠? 네. 노트북에 컴퓨터로 줌을 해가 동시에 얼굴 보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할 수가 있다. 10명까지는 할 수가 있잖아요. 줌은 뭐 100명도 할 수 있고 200명도 할 수가 있는데 요는 10명까지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런 기능이 있으니까 가족들 내일 한번 처음부터 한번 콜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배운 거 가지고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쫙 전부 다 전화를 다 한번 때려보시죠. 뭐. 몇 명이나 참여하는 건지. 그게 이게 통화네요. 라이브톡 써보셨나요? 뭔지 모르시나요? 라이브톡은 뭐냐면 중계하는 거예요. 실시간 내가 중계를 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노 잘 하셔야 돼. 내가 이거는 한 사람밖에 못 합니다. 내가 만약에 라이브톡을 하면 쌤들한테 어떻게 날아가는지 자 라이브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쌤들 시작하면 안 돼요. 자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카톡으로 날아갔죠? 예, 그걸 터치합니다. 터치해가지고 참여를 하세요. 우리가 저 온라인 물건 파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막 광고 지금 들어오셨 지금 안준담 쌤 들어오셨고 한 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아니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으면 여기 메시지 남겨보세요. 어딜 눌러요? 안쪽에 메시지라고 있지 않나요? 아, 메시지. 메시지에 지금 뭐 이렇게 나누시고 제가 그러면은 제 얼굴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중국 스마트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태화강에 왔어요. 태화강에 와가지고 야 오늘 태화강 멋집니다라고 이렇게 중계를 쌤들이 집에서 태화강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글자만 남기고 제 목소리만 듣는 겁니다. 선생님들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지금 15명이 참여를 해서 다 각자 막 말을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시끄러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은 글자만 쓰고 저는 말만 하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해외 나가도 됩니다. 지금 만약 베트남에 가가고 야 베트남 지금 어디 왔는데 5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린다. 이렇게 중계를 다 해주는 다른 사람은 한국에서 집에서 내가 그 장면을 다 본다는 게 그게 라이브 톡이라고 해요. 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제 야외에 나갔을 때마다 가족들끼리도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 자, 그럼 내가 라이브 톡을 나는 지금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화면을 살짝 터치하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X표가 있죠. 예, 그게 나는 지금 바빠서 뭐 좋은 정보,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나는 싫어라고 하시면은 터치해가지고 X를 누르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한 사람이 있죠. 라이브를 시작했는 사람은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시작을 할 거잖아요. 해볼 거예요. 터치하면은 왼쪽에 종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와 시작했는 사람이 끄는 데가 틀린다고요. 이걸 기억을 잘 못하시면은 시작을 해갖고 끄지를 못해가지고 내 기계를 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중계를 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뜨냐면은 카톡방에 복판에 빨간색으로 라이브라고 뜨죠. 네.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 단체방에 누군가가 지금 라이브로 쇼를 하고 있구나.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저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이
라이브로 시작을 눌러봐야 안 돼요. 한 단체방에서는 한 사람밖에 중계를 못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라이브를 어디 좋은데 놀러 갔었을 때는 우리 가족들한테 그 좋은 모습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배터리가 좀 소모될 거고 데이터가 좀 소모되겠죠. 인터넷이니까. 그래서 참가자는 터치 해가지고 끄는 게 잘 안 됐어요. 이거 수강 제가 꼭 해보면은 집 와서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끄지를 못해갖고 다음 수업 때까지 24시간 켜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계속 빨간 줄이 새가 있습니다. 라이브가 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 사람은 터치해가지고 종료를 눌려야 꺼진다. 그러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체방에 나가보시면은 여기에 빨간 줄이 없죠. 빨간 라이브라고 없습니다. 네, 요걸 꼭 한번 해보세요. 주말에. 아시겠죠? 예. 자, 송금이고 뭐 돈 보내는 거는 이거는 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하실 거고 없으신 분들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카톡의 좋은 점이 이 예약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예약한다는 거. 내가 지금 뭐 만약에 밤에 잘 때 어떤 예약 좀 카톡을 보내려 하니까 밤 너무 늦었다. 그럼 내가 아침 8시, 9시에 내가 보내거든. 이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약 메시지. 한번 터치해볼까요? 예약 메시지 한번 터치해보세요. 예약 메시지 터치하면 뭘 달라고 합니까? 메시지를 메시지. 내가 자 뭐 10시, 11시에 만납시다. 11시에 만나요. 만나요. 그러면은 밑에 보면 여기 나오죠? 시간이 나오죠. 일시. 지금 4월 13일 여기다가 내가 정하는 거예요. 11시에 만나자는 것을 내일 아침에 보낼 거야. 지금 너무 밤 늦었어. 그럼 14일 시간을 오전으로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전 7시에 보낼 거야. 이렇게 내가 8시에 보낼 거야 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예, 그래놓고 내가 등록해버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약이라고요. 뭔데 열리가 있지? 됐나요? 네, 그게 예약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볼까요? 뒤로 지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도.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톡에서 지도예요. 지도. 뭐 모임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 만나자 뭐 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지도예요. 지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지도 터치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나요 지금? 지도 불러오는 게 이렇게 계속 좀. 예, 처음 하실 때는 좀 불러오기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도를 평소에 잘 안 쓰셨다는 얘기다. 예, 예. 하면은 지도 하면은 이게 여기에 이렇게 내 위치 보내기가 나오죠. 위치 보내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위치로 뜨나요? 중구 문화의 거리 성남동 50이라고 뜨나요? 5311 약간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57장 다시. 처음에 지도 모든 지도는 딱 열면은 항상 내 위치가 딱 돼요. 현재 내가 서가 있는 위치,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빨간 점이 뜨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수업이 우리가 8시 50분에 끝나고 요 앞으로 날 데리러 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럼 성남동 중국 평생학습관 어디냐 물으면은 뭐 시계탑에서 우회전 좌회전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요거를 그냥 팍 보내버려요. 그럼 이렇게 상대편한테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카톡으로. 이해되세요? 네. 그럼 상대편은 뭘 보고 찾아올까요? 지도 카톡에 요걸 터치한다고요. 요거. 요거를 딱 터치하면은 이런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 보이세요? 아래쪽에 요걸 터치하면은 이렇게 내가 온다. 그런데 지금은 왜요?
요 자리에서 여기를 가라 그러는 여기 어떤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길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위치를 하나 다시 올려볼게요. 지도에서 여기다가 울산시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울산시청 해가지고 내가 보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낸 거 이거를 카카오맵으로 한번 설치해보세요. 울산시청이라고 보낸 거 있죠? 요걸 한번 설치해보세요. 우리가 울산시청에 여기서 이제 시청을 간다라고 합시다. 네? 안 돼요? 아, 그 제가 보낸 거 하시면 되잖아. 제가 근데 보낸 안 거. 왔는데요. 네? 안 왔어요. 아니 카톡으로 가셔야지. 카톡으로. 제가 보낸 울산시청이라고 있죠. 김상수가 보낸 거. 예, 요거. 네. 제가 보낸 거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다른 건 누르지 마시고 김상수가 보냈는 거 요거 있죠. 자, 우리가 요 수업 끝나고 울산시청 갑시다 라고 시청 가면 요 카카오맵을 누르면은 시청이 확인됐어요. 안쪽에 요 2km 여기서 2km네요. 요 2km 요 화살표 보이세요? 정순정 선생님 이거 보이세요? 예. 자, 요거 누르시라고요. 예. 그럼 보면 어떻게 해요? 위에 게 주소가 뭐냐면은 내 위치고요. 아래쪽에 게 도착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저 두 개 주소가 안 뜨시는 분. 네,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저 위치가 안 보이신다는 분은 뭐냐면 설치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또 있어요. 설치가 됐는데도 안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돼요? 두 개 다 나옵니까? 오, 오케이. 뭐가 안 나온다고요? 아니요, 화살표 눌러보세요. 자, 내 위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본인 위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카카오 맵이 설치가 돼가 있는데도 걷는 거잖아 이거는요. 좀 받아줘요. 순수잖아. 카카오 맵이 좀 잡아요. 자, 다운만 시켜놨지 아무 가입을 안 했어 그래요. 허용도 안 되가 있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면 카카오톡을 내려서 울산시청 하면은 이제 나오죠.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내가 그 순서대로 해놔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위에 글자를 그림을 보시면 제일 앞에 거 있는 거 있죠. 요게 뭐냐면은 성룡차예요. 성룡차. 성룡차 누르고 10분 걸린다고 나오죠. 아래쪽에 안내시장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 연결돼 버립니다. 맞습니까? 자,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 한번 눌러보세요. 대중교통 눌러보세요. 두 번째 대중교통. 대중교통 누르면 어떻게 나와요? 18번. 성남동에 버스 216번 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버스 타실 때 선생님들이 요 보는 정보도 잘 아셔야 돼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착 시간이 8시 50분에 도착 216번 타면은 8시 50분에 도착 만약에 안쪽에 266번 타면은 51분에 도착 또 쭉 나오죠. 이렇게 도착 시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9시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거 타는 게 나아요? 266분 요거 타면은 8시 55분에 딱 도착하잖아요. 10시에 도착. 9시 반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밑에 내려가 보면은 요거 있네요. 453번 타면은 9시 29분에 도착한다. 그런 것들도 약속 시간 정할 때, 만날 때 도착 시간이 언제냐 이런 것들 보고 제가 오늘 여기 7시부터 수업이잖아요. 그 남목에서 전 집 앞에 버스 딱 보니까 114번이 몇 시 온다. 도착 시간이 6시 36분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거 타고 오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여기 오는 거 타는 게 아니고 도착이 언제쯤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시간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찾아낸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지금 대중교통의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보면 뭐예요? 도보. 도보죠. 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요것만 잘하시면은 서울의 김서방도 찾아요. 아시겠죠? 자, 내가 지금 요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이 길만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찾아가나? 이것도 확대가 다 됩니다, 쌤. 확대돼야 안 돼요? 돼요. 예. 내가 이렇게 가는데 뭐를 눌러주나 걸어갈 때는 필히 요걸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보이세요? 네. 화살표 위에 동그라미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요거를 터치해주면은 여기에 뭐가 생기나요? 요걸 터치해주면은 빨간 점. 예? 빨간 점. 출발. 출발. 가는 방향. 출발 지점에 빨간 점이 생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와 도착 지점에 나는 생기는. 문제 뿌리잖아요. 자 다시 할게요. 초등학교 출발. 자 출발 지점에 이렇게 생겼죠. 출발 지점이 생겼죠. 요게 뭐냐면은 자 요렇게 가라고 합니다. 출발지 동그라미 빨간 게 저게 뭐냐면 내 위치예요. 내가 그럼 내려가지고 저 화살표 삼각형 보이죠? 그 길대로 내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내가 이쪽 길로 갔죠? 빨간 점이 여기 있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길을 벗어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요걸 확대해가지고 요렇게 딱 쭉 따라가면 충분히 찾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도착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 타고 가는 거에 문제가 없죠. 내가 만약 도착 버스를 타고 갔어요. 시청 앞에 내려가지고 아이고 자 시청을 가는데 버스 정류소예요. 요렇게 와서 요렇게 걸어가라는 요 화살 점선이 뭐냐면은 걷는 거 점선이. 그러면은 내가 버스 내려가지고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겠죠. 걷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니까. 그럼 요때도 내가 버스 내려서 걸을 때도 뭐예요? 요 내 위치를 눌러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도착 지점에서 지금 정확히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 식당이나 어디 뭐 만나는 장소 가면 항상 버스 타고 내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할 때는 요 빨간 거 눌러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잊어먹을 일이 없죠. 그러면 뭐 어떤 장소라든 다 찾아갑니다. 서울에 가면 뭐예요? 지하철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디가 뭐 오른쪽 왼쪽 하는 거 요즘 보면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니까 그 프로 있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어디 잘 찾아가죠. 다 이런 거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다. 그 애들 우리나라 지리를 어떻게 알아요? 맞아. 다 이런 거, 자 우리 TV에 이런 걸 안 보여줬어요. 그렇지. 그 애들 보면 다 스마트폰 뭐 검색하고 하잖아요. 다 이런 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버스 시간 이런 것도 하시고요. 자 아까 전에 쌤이 울산 시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봤어요. 아까 우리 더하기 하면은 지도가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거는 내 위치예요. 쌤 보세요. 저 뒤에 쌤 질문하실 때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공원에 아니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만나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단체방에 공지를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 공지를 어떻게 했어요? 단체방에 글 썼죠. 태화강 국가정원에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 시간은 쓰지만 장소는 뭐예요? 지도를 눌려서 위에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상단에. 보이세요? 상단에? 터치해가지고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하면은 국가정원도 몇 개가 나와요? 안내센터가 있고 심리대숲도 있고 전망대도 몇 군데 있죠? 그럼 내가 만나고자 하는 장소를 하나 안내센터에서 만나자. 그럼 안내센터 터치해가지고 보내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약속 장소 정하는 거 1m도 틀릴 장소. 이렇게 여기서 만나자라고 내가 보냈는데 엉뚱한 데 가갖고 왜 안 오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죠? 우리는 태화강 그러면 뭐예요? 어디 정확히 얘기 안 해주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약속 장소 정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보내셔야 된다. 네. 이런 걸 할 줄 모르시니까 총무들 어떻게 해요? 글로만 보내죠. 그러면 꼭 질문해요. 야, 그거 어딘데? 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 캡처를 떠가 보냅니다. 사진을 네이버에서 검색해갖고 그걸 캡처 떠서 올립니다. 그럼 찾아가는 사람이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다시 검색해야 됩니다. 요렇게 보내셔야 상대편은 뭐예요? 요것만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까 저기 우리가 이 장소 올렸죠? 우리 여기가 지금 우리 올린 이게 뭐예요? 요 장소잖아요. 집에서 다시 여기로 올라가면은 요것만 누르면 되죠. 동구에서 오든 북구에서 오든 병영에서 오든 요것만 누르면은 내가 여기 오는 길을 다 알 수가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달할 때도 뭐예요? 아, 중국 평창학습관 위치는 여기야 라고 이걸 내가 전달해 보면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알아서 찾아오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에서 지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한다면은, 자, 어디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죠? 그럼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나올 때, 와, 이 집에 다음에 또 와야지. 어떻게 합니까? 명함 받잖아요. 명함 받으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그걸 보고 있다가 술 한잔 먹고 하다 보면 집 가면 또 없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명함이잖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명함철을 사가지고 꼽아놓을 정도로 했었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식당에 앉아갖고 내가 내 위치를 본인한테 보내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다는 얘기야. 내가 내한테로.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보내기 본인이 있잖아, 본인. 예. 본인을 열어가지고 나와의 채팅에 들어가서 더하기 눌려서 지도 보내기. 본인이 본인한테 이렇게 보내놓는 거야. 이게 지금 멋진 식당에 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갈 거야. 집에 와서 다시 가려면 뭐예요? 이것만 누르면 되죠. 이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마누라하고 갈 때마다 티각티각 합니다. 보내기 주소를 보내놔라 했으면 그걸 보내놓으면 내비 찍으면 바로 가는데 왜 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다 이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요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요거는 식당만 되는 게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제 내가 경북에 어디 포항에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가 멋지다 말만 하지 말고 장소를 알려주라. 그게 본인이 바로 그냥 내 위치를 찍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는 다시 와야 되겠다 하면 식당이든 장소든 어디든 내가 내 위치를 보내놓으시라고. 다음에는 울산에 다시 와서 다시 그 장소에 갈 때는 이거 치고 가면 돼요. 그게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난주 갔다 왔는데 그 장소가 멋지다 하면 그거 내한테 좀 알려줘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전달만 해보면 되죠. 이해돼요? 네. 전달만 하면 되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지도 보내는 거를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저도 어디 갈 때마다 어디 요즘 우리 커피숍 많이 가잖아요. 멋진데. 그럼 갈 때마다 그런 걸 많이 해놓아요. 잘 가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지도를 좀 활용을 잘 하시면 좋다.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자, 우리 하여튼 요 숨어 있는 기능들을 좀 섞어요. 자, 지금 요거 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키보드를 어떤 걸 쓰세요, 선생님들? 대부분 요거 쓰시죠? 요거. 저는 보면은 지금 요 아래쪽에 우리가 키보드를 터치하시고 키보드를 터치해보면 여기 나오는데 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점 15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요 버튼이 뭐냐면은 키보드를 내가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개 키보드를 설치해 놓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요거 하나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 좋은 점, 네이버가 좋은 점, 지보드가 좋은 점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있다고요. 자, 매너지가 또 전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내가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요걸 있어야 돼. 요게. 그리고 또 삼성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네이버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요걸 쓰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음과 모음이 같이 있고 숫자가 동시에 있어요. 저는 요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만약에 이게 단점은 뭐냐면은 자판이 작죠. 그래서 제가 터치펜을 드리는 거예요. 터치펜으로 터치하시라. 근데 또 어떤 분은 나는 여기에서 요 키보드에서 위에 숫자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만 더 나오게. 현재 거에다가 지금 숫자를 하려면 우리 요걸 치야 되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숫자만 나오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의 좋은 점도 있고 여기에 네이버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좋은 점은 요 기능과 번역도 바로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바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런 거 번역 한번 해볼까요? 한글이 영어로 바뀐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찍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영어로 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번역을 바로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내가 한글로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줍니다. 이걸 내가 바로 보내기 해버리면 간다고요. 회사할 때 영어 공부 이거 미리 알았으면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겠어. 그냥 말을 바로 해버리면 그게 문장 바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네이버가 좀 편해요. 삼성도 있기는 있는데 삼성은 여기 터치를 해야 돼요. 또는 여기서 터치가 번역을 끄집어내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한데 네이버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있고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 요걸 가지고 글을 못 만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때요? 받침이 막 뒤로 따라가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키읔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번인데 여기 두 번 따닥 잘 해야 돼. 두 번이잖아. 상기역 하려면 어때요? 세 번 눌려야 되잖아요. 캉캉 하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거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건 좀 어렵죠. 근데 약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뭐 요거 화살표 누르면 상자음과 상모음이 바로 돼요. 그래서 여기 좋으니까 쟤네들 키보드는 한 2개 정도 설치해 놓고 스위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는데 그것도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기회에 해드리고요. 지금 요거 쓰시는 분도 계시죠?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 쓰세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손으로 하면 좀 불편해요. 근데 손도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뭘 하냐? 마이크로 하는 거예요. 마이크하고 지금 중국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막 산책하고 있잖아요. 지금 밤이다. 그럼 걸어가면서도 내가 문자를 넣을 수 있죠. 지금 내가 스마트폰 수업하고 30분 후에 집에 도착할 거야. 하고 툭 던져보면 되잖아요. 꼭 우리는 터치라고 해야 되는데 키보드 안에 마이크를 활용을 하시라고요. 아까 지금 우리 오늘 앞 시간에 음성 하는 거 했잖아요. 음성 이거 AI를 많이 쓰시라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좋은 기능은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하신다. 맞아요. 근데 네이버 그걸 까는 걸 의외에 삼성 키보드하고 구글 음성 입력밖에 없는데 입력 방법이. 네이버를 방금 키보드를 하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는 그 앱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설치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카톡에다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미리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와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설치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이름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름하고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료를.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진이라는 주제로 왔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 위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많고요. 배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갤러리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진에 글도 쓰고 사진도 좀 꾸미고 하는 거 그런 거 내가 위해서 사진에 대해서는 우리 카메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기능들이 우리 사진 말고 또 다른 거 혹시 쓰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 뭐 동영상은 하시잖아요. 예. 사진, 동영상 또 다른 거 뭐 쓰세요? 인물 사진. 인물 사진 어떤 데 쓰세요? 주로 이제 사람 인물 찍을 때는 인물로 쓰고 풍경하고 같이 쓸 때는 그 풍경도 쓰고 인물도 쓰고. 예, 뭐 꽃사진 찍을 때도 잘 잡고요. 요것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다음 프로도 쓰세요? 프로 프로 동영상, 인물 동영상, 뭐 싱글 테이크, 하이프랩스, 파노라마, 야간, 음식, 뭐 이런 것들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 기회에 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지금 많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죠. 예,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물론 기계에 따라서 종류가 좀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게 제일 마지막에 더보기에 가보시면은 위에 수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안쪽에 안 내려왔다는 얘기는 위에 수무가 있으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사진을 찍는 걸로 해보고 우리가 주간 같으면은 뭐 진짜 태양광에 사일적으로 실습도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야간이니까 야경적으로는 가봐야 별로 비어서 한번 찍을까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사진도 찍고요. 그럼 오늘 뭐 혹시 오늘 한 거 아니면 또 다른 거 질문 혹시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뭐 요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단체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 요런 거 좀 알려주세요. 요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고는 싶은데 말은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 카톡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또 공부하시면 되고 또 안 되시면은 뭐 개인 카톡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마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